충격 고백. 신라주조 독고셀이 알고 보니 배다른 오빠와 열애 중. 이 기사는 월요일 아침 7시 32분에 처음 게시되었습니다. 술도가 식구들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스마트폰 화면 속 헤드라인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오강수는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려다보던 그는 이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독고탁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오천수가 핸드폰을 들어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세리랑 강수가. 아니 이걸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마광숙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리와 범수가 사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실은 세리가 독고탁과 장미애의 딸이며 오강수가 장미애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리와 강수가 배다른 남매라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엮일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 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미애는 그날 오후 집 안에 있었습니다. 어쩐지 낯선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독고탁 앞에서 조용히 앉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이젠 끝내야 할 때예요. 독고탁은 그 말을 듣자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은 기묘하고 서늘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와서 정의의 사도라도 된 거야. 내가 널 어떻게 끌어올렸는데 그 보답이 이혼이야. 장미애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독고탁은 테이블을 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넌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 내가 나간다고 끝나는 줄 알아? 강수는 어쩔 건데. 내 그 소중한 아들 말이야. 너랑 나랑 끝나면 내가 강수를 가만둘 것 같아. 장미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건 뭐예요? 평생 옆에 묶어두고 협박하며 사는 거. 난 이제 그만할래요. 당신하고 끝낼 준비 다 했어요. 소송도 각오했고 세리에게도 말할 거예요. 독고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준비하지. 널 끝내는 방식으로. 같은 시각 세리는 오범수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인 관계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밝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오빠 있잖아. 우리. 진짜 괜찮을까? 오범수는 그 말에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강수가 장미애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독고세리가 장미애의 딸이라는 것도. 즉 세리와 강수는 배다른 남매. 하지만 그는 강수의 성품을 믿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가족을 해치거나 위협할 일을 절대 하지 않을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강수는 이 사실을 세리에게 말하지도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범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우리 둘이 선택한 이 길 끝까지 가보자. 세리는 그 말에 미소 지었고 둘은 그저 평범한 연인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밤 독고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기자 라인에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사진, 가족관계 등록부 일부, 출생지 정보까지. 고의적인 편집과 악의적 프레이밍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세리와 강수, 배다른 남매의 충격 스캔들, 가족도 몰랐던 진실 폭로. 기사는 그날 밤 업로드 예약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32분 예정대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장미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강수는 분노했고 오범수는 허탈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믿었던 가족이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생각에 말을 잃었고 그날 밤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후로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마광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 말해야 해요. 강수가 왜 조용히 있었는지, 왜 세리를 아무 말 없이 지켜봤는지, 세리가 상처받을까 봐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숨겨왔는지 다 꺼내야 해요. 오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항상 진실을 숨겨왔지. 이젠 우리가 나설 때야. 밖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렇게 마광숙과 오천수는 술도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독고탁. 그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좋아. 다 말하지. 그런데 그 전에 이 서류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지 그래. 이 판 내가 끝장을 보게 해줄 테니까. 모두가 독고탁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바라보는 가운데 장미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 지독한 굴레를 끝내기 위해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강수는 조용히 세리를 찾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진실과 상처를 안고 말입니다. 한편 오범수는 기사 댓글 창을 들여다보며 속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악성 댓글들 사이로 한 줄의 댓글이 그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그건 분명 독고탁이 원했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수도 세리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틀어진 가족관계는 자신이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세리는 연락도 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범수의 집 앞에 조용히 나타난 그녀는 말없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그녀를 발견하고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오빠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다들 알고 있었던 거야? 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그냥 솔직했으면 됐잖아. 다들 너무 잔인해. 그 순간 오강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세리의 앞에 섰습니다. 마치 모든 걸 감당하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세리야, 나도 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랐어. 그게 다였어. 지금은 내가 괜찮기만 바란다.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독고탁은 다시 기자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큰 폭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애와 오강수 그리고 마강수까지 모두가 타겟이 될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천수가 손에 들고 있는 USB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과거 독고탁이 저지른 불법 자금 유용 내역과 관련 인물 리스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회장님. 오천수의 말에 장미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먼저 진실을 꺼내야 해요. 독고탁보다 먼저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하니까요. 장미애의 그 말은 결심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오천수는 그녀의 눈빛을 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들을 부르죠. 술도가 쪽에서 먼저 입장을 밝힙니다. 강수 문제도 당신 문제도 다요. 그날 밤 오천수는 강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강수는 피곤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고도 무시한 채 버티고 있던 그는 오천수 앞에서 처음으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형, 솔직히 이젠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참아도 아무리 모른 척해도 사람들은 결국 날 욕하잖아요. 오천수는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독고탁 회장이 숨기고 있는 진짜가 있어. 이걸 세상에 알리느냐 마느냐 이제 내가 결정해. 강수는 그 USB를 바라보다 천천히 묻습니다. 이걸 내가 공개하면 그 사람 망하겠죠? 그래. 망하겠지. 하지만 넌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진실이 무너뜨리는 거야. 강수는 아무 말 없이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앞에는 예상치 못한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단의 차량과 카메라, 지역 방송까지 대기 중이었습니다. 장미애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된 원고는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고백을 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용해진 주변. 장미애는 침을 삼키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신라주조 회장 독고탁 씨의 아내였고 동시에 제 아들 오강수를 20년간 숨겨왔습니다.
저의 비겁함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그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세리 양과 강수 씨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신라주조 측의 입장은? 이번 기사 유출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장미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진실은 숨겨도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오늘 제 방식대로 그 흔적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무대 뒤편 강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독고탁은 회장실 안에서 노트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장미애 씨 기자회견 영상이 이미 주요 포털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조회수도 폭주 중입니다. 독고탁은 이를 악물며 서랍을 열고 안에 있던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오강수가 술도가에서 자라기 시작한 시점에 대한 개인적인 메모와 신라주조 자금 흐름이 교차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꿰맞추려는 듯 메모장을 꺼내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강수 놈이 기자회견에 나타난 건 실수였지. 자기가 어떤 족보인지 까발려질 걸 알면서도 거기 있었다면 뭔가 준비 중일 거다. 그는 독백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실장, 내 말 잘 들어. 내일 아침 언론에 추가 자료 뿌려. 강수와 장미애가 어떤 식으로 이중생활을 했는지 허위든 아니든 상관없어. 이젠 여론전이다. 그 시각 강수는 마당 한켠에 앉아 USB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범수가 곁에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강수야, 괜찮아? 기자회견. 엄청났어. 장미애 여사님 말씀 나도 듣고 있는데 진심이 느껴지더라. 강수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여전히 무거운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어쩌면 이걸 공개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오범수가 강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회장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젠 우리가 증명할 차례예요. 강수는 조용히 USB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USB 보내지 마. 너까지 잃을 수 없어. 마이너스 장미애. 그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강수는 USB를 들고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정 실장이었습니다. 강수 씨, 회장님이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넘기면 술도가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 어머니도 범수도 세리도 다칩니다. 강수는 그 말에 잠시 멈춰섰지만 이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그는 문을 열고 방송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였으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